말할수록 손해보는 것, 항상 비밀로 해야 하는 6가지가 있다. 첫째,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마라. 누군가의 안 좋은 점을 쉽게 내뱉는다는 것은 자신의 이미지만 나쁘게 만들 뿐이다. 둘째, 자신을 자랑하지 마라. 남이 나를 칭찬하기 전에 내가 먼저 떠벌리면 자신이 한 일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이다. 셋째,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으로 말하지 마라. 무슨 일로 관계가 나빠질 경우 그 사람이 나의 비밀을 알고 있으면 골치만 아파진다. 넷째, 나의 약점을 말하지 마라. 사람들은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자신도 모르는 새 은근히 즐긴다. 다섯째, 당신의 부를 자랑하지 마라. 인간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상처받는 존재이다. 앞에선 다들 박수 쳐줘도 속마음은 그렇지 못하다. 여섯째, 당신의 목표에 대해 말하지 마라. 어차피 그 목표를 만들고 이루어내야 할 사람은 내 자신이다. 최대의 승리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현명한 자의 말과 어리석은 자의 말.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말은 아끼는 것이 좋다. 전날 과도하게 말을 털어놓으면 다음날 차라리 말하지 말 걸 하고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 과도하게 말을 털어놓으면 사이가 더 가까워지기보다 더 멀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묻지 않은 것에 대해 말을 많이 하는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할 말이 있어서 말을 하고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하기 위해 말을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쉬지 않고 말을 하고 모든 것에 꼬리표를 붙이고 자의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니 그 사람을 알려면 1시간 정도만 대화해보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알 수 있다. 훌륭한 인간관계를 위한 가장 쉽고 고귀한 방법은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발전시켜 올라서는 것이다. 이런 사람과 가깝게 지내면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 술을 마시는 친구는 나쁘지 않다. 단 술을 건전히 즐기는 친구와 어울려라. 마치 기름이 불을 키우듯 술은 친밀한 감정과 즐거움을 증폭시킨다. 하지만 이것은 명심해야 한다. 신께서 식물에 비를 한꺼번에 퍼붓는 경우 식물은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숨을 쉬지도 못한다. 하지만 식물에게 알맞은 양만큼의 수분만 공급된다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법이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나치게 술을 마시면 우리 몸은 비틀거리고 판단력은 흐려지며 말은 어눌해지지만 작은 잔에다가 술을 조금씩 따라 마신다면 술에 만취하지도 않을 것이며 술 기운으로 인해 좀 더 유쾌하고 즐거운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이것을 명심하라. 행복하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되 불행하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지 마라. 술이 없을 때 비참해진다면 술을 마시지 마라. 술이 없어도 행복하다면 마셔라. 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는 음주는 당신을 죽음과 지옥으로 이끌 것이다. 그러나 술이 필요하지 않을 때 마시는 음주는 세상의 지혜로운 건강이다. 행복한 삶을 위한 10가지 조언. 가장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살기 위해서 먹어야지 먹기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자신을 화나게 했던 행동을 다른 이에게 행하지 말라. 모든 언행을 칭찬하는 자보다 결점을 친절하게 말해주는 친구를 가까이 하라. 반드시 결혼하라. 좋은 아내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다. 악처를 얻으면 철학자가 될 것이다. 인간 사회는 안정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성공에 들떠거나 역경에 지나치게 의기소침하지 마라. 바르게, 아름답게, 정의롭게 사는 것은 결국 모두 똑같은 것이다.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무지를 아는 것이 곧 삶의 시작이다. 죽음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축복 중 최고의 축복이다. 살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6가지가 있다. 첫째, 나의 굳은 신념을 말하지 마라. 둘째, 돈 자랑, 나의 부를 자랑하지 마라. 셋째, 부끄러운 과거를 말하지 마라. 넷째, 지인의 뒷담화를 하지 마라. 다섯째, 자신의 컴플렉스를 드러내지 마라. 여섯째, 자식 자랑, 손주 자랑 등 가족 자랑을 하지 마라.
이 6가지는 하면 할수록 자신에게 손해가 나는 것이니 결코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다. 악한 사람과 어울리지 말라. 당신을 보호막으로 삼을 것이다. 성한 곳은 놔두고 상처 부위만 노리는 파리떼처럼 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장점은 무시한 채 단점만 찾으려고 혈안이 된다. 한번 배신한 친구를 용서하지 말라. 다시 배신할 것이다. 숨겨진 인간성을 알아보는 방법. 타인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행복도 결정된다. 남에게 행복을 주려고 하였다면 그만큼 자신에게도 행복이 온다. 자녀가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을 보고 어머니는 행복을 느낀다. 자기 자식이 좋아하는 모습은 어머니의 기쁨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이치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1시간 동안 같이 놀아보면 1년 동안 대화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더 잘할 수 있다. 사람을 시험해 보려면 모든 재산을 박탈하고 부당하게 대해보라. 재산을 박탈당한 것은 참지만 부당한 대우는 참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가까이 두고 잘 대해주도록 하라. 부당한 대우는 참지만 재산을 박탈당한 것에 불만을 사귀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멀리하거나 피하도록 하라. 소년을 엄격과 폭력으로 가르치려 하지 마라. 그의 흥미를 허용하여 지도하라. 그렇게 하면 자기의 능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소년 자신이 찾게 된다. 자신의 능력에 의하지 않고 조상의 명성 때문에 존경받고 그것을 감수하는 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은 없다. 착한 사람들이 일반 문제를 무관심하게 대한 형벌은 악한 사람들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다. 인간의 교육에 의해서만 인간이 될 수 있다. 인간에서 교육의 성과를 제거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마음이 현실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마음을 바꿈으로써 현실을 바꿀 수 있다. 우리의 영혼이 육체의 악에 물들어 있는 한 결코 만족이란 없다. 자제는 최대의 승리다. 용기란 일종의 구원이다. 최대의 승리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정복당하는 것은 최대의 수치다. 부모님과 말다툼하지 마라. 비록 당신이 옳을지라도 부모님과 말다툼하지 말라. 자녀가 당신을 어떻게 대하길 바라는가?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부모님을 대하라. 인생명은 10가지. 나답게 사는 법을 배워라. 정의란 각자 자기 일을 잘하는 것이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인생 전체가 망가진다. 남을 부러워하지 말라. 친구라면 상대방의 결점을 참고 견뎌야 한다. 지혜롭다면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 없이 맞서는 것이다. 사랑한다면 진심으로 아껴줘야 한다. 남의 불행 위에 내 행복을 쌓지 말라. 절제되지 못한 욕망은 반드시 화를 부른다. 행복을 위한 5가지 조건.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외모. 자신이 생각하는 것의 절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힘을 겨루었을 때 한 사람에게만 이기고 2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연설했을 때 듣는 사람의 절반 정도만 박수를 치는 말솜씨. 인생이란 짧은 기간의 망명이다. 남의 말을 열심히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실한 법과 같다. 소크라테스, 개가 짖는다고. 소크라테스가 길을 가는데 어떤 불량한 사람이 뒤에서 돌을 던지며 조롱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모른 채 하며 그냥 지나갔다.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도저히 참지 못하고 자기가 대신 보복을 해주겠다며 소리를 쳤다. 이를 들은 소크라테스가 그에게 이렇게 충고했다. 자네는 개가 짖으면 같이 짖고 나귀가 뒷발로 차면 같이 차겠는가? 소크라테스가 가장 지혜로운 까닭. 기원전 5세기 카이레폰이라는 사람이 그리스 델피에 있는 아폴론 신전을 찾았다.
카이레포는 아폴론 신에게 물었다. 이 세상에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나요? 그러자 아폴론 신은 이렇게 대답했다. 없다. 소크라테스가 가장 지혜롭다. 카이레포는 이 신탁을 소크라테스에게 전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도 난감했다. 참 이상하네.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왜 가장 지혜롭다는 거지? 지금껏 그는 자신과 인간, 세상에 관해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느라 애써왔다. 지혜롭다는 사람들의 글도 읽고 그들과 대화도 나누고 혼자 깊이 탐구도 했다. 하지만 답을 얻기는커녕 점점 더 많은 의문의 미궁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다.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라 무지의 절벽에 직면한 셈이었다. 그 순간 소크라테스는 답을 얻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뭔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랬다. 바로 그것이었다.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소크라테스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게 만들었다.